우리 아이에게 꼭 알려주어야 할 성관계와 피임 이야기. 여성생활 해법사전 How to Live.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라면 혹시 우리 아이가 성에 대해서 좀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에 관한 이야기는 좀 어색하고 어렵죠. 부모가 먼저 올바른 정보를 알고 나눠줄 때 우리 아이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학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성매개 감염과 피임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전문적인 말은 좀 쉽게 풀어내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설명을 덧붙였으니까 자녀와 대화할 때 참고해 주세요. 성관계로 전염될 수 있는 질병을 성매개 감염 STI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STI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클라미디어. 가장 흔한 성병 중 하나예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조용한 감염이라고도 불립니다. 여성들은 골반염, 그리고 불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임질. 오줌 눌 때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요. 분비물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치료하지 않으면 전신 감염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매독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통증은 없지만 상처가 있어요. 성기에 궤양이 생기고 또 더 발전되면은 열이 나거나 발진으로 이제 전신 증상이 나타나고 있죠. 치료하지 않으면 심장이나 신경계 손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에이즈라는 거 잘 아시죠? HIV.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바이러스 감염이잖아요. 감염이 되고 나면 작은 감염에도 쉽게 걸리고 평생 약을 먹어야 하죠. 그리고 헤르페스, 성기 단순 포진, 성기 주변에 물집이 생기거나 또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완치가 어려워서요. 재발되고 재발되죠. 그리고 좀 많이 알려져 있는 HPV, 인유두종 바이러스. 네. 성매개 감염 중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진 거예요. 네. 인유두종 바이러스. 성기의 점막, 입, 항문을 통해서 전염이 되죠. 우리 피부에는 점막으로 된 피부가 어디 있죠? 네, 여기 눈 밑에 점막이 있고요. 그리고 입 안도 점막이에요. 그리고 코 안쪽도 점막이죠. 그리고 항문, 그리고 성기 안쪽이 점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것은 점막을 통해서 전염이 되는 거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성은 자궁경부암, 또 질암, 남자들은 성기암, 남녀 모두에게는 항문암, 그리고 입과 목 부위에 암 있잖아요. 우리 두경부암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성기사마귀. 예. 그런데 HPV는 예방 백신이 개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에 미리 접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법이긴 합니다.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건강을 지키는 안전띠라는 비유로 설명을 해주시면 이해가 훨씬 쉽겠죠. 성기사마귀, 자궁경부암, 항문암, 두경부암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것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은 예방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왜 피임이 중요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임신이 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성관계 그리고 이제 젊은 남녀의 성관계를 이야기할 때는 피임이 세트로 따라오는 주제예요. 그래서 피임이 단순히 임신을 막는 방법만이 아니라 내 몸도 지키고 내 미래도 스스로 지키는 하나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피임법 종류 정말 많죠. 그런데 그 피임법에도 장단점이 있어서 각각 개인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피임법을 알아두는 거. 그래서 잘못된 정보가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올바른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알려진 피임 방법 뭐가 있어요? 콘돔이죠. 네, 콘돔은 구입하기도 쉽고 사용도 간단합니다. 그리고 콘돔의 가장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유일하게 성병까지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점막과 점막의 접촉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단점은 뭐냐면 잘못 사용하면 바로 실패율이 확 올라가죠. 그래서 보통은 한 15% 정도, 그리고 올바르게 쓰면은 임신 확률이 2%까지 줄어들 수가 있어요. 청소년한테 가장 권장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가 정말로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콘돔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배려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미리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피임법, 여러분 경구 피임약 뭐예요? 먹는 피임약. 예. 근데 요거 좀 귀찮은 게 있어요. 뭘까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한 알씩 먹어야 효과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경구 피임약의 단점은 이제 요 좀 귀찮은 거, 그리고 부정출혈이 있을 수 있고요. 두통 혹은 뭐 기분 변화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장점으로는 생리통 있잖아요. 생리통을 좀 줄여줄 수 있고, 생리가 너무 과다하다 할 때 그것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호르몬이 불균형이다 할 때 치료약으로도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좀 주의해야 할 대상은 경구 피임약을 먹지 못하는 사람은 35세 이상의 흡연자, 이들은 복용 금지예요. 왜냐하면 혈전증이라든지 뭐 이런 위험들이 커지기 때문에. 네. 그래서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에게는 아직 권장되지 않는 피임법이지만 알아두면 네, 좋습니다. 아이들은 그냥 생리 날짜를 늦추는 약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요. 네, 부모님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플라논이라고 잘 아시죠? 성냥개비 크기의 아주 작은 막대기인데 요 팔 밑에, 피부 밑에 삽입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호르몬이 이제 조금씩 이렇게 나와서 3년 동안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장기간 피임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요것의 좋은 점은요, 생리통이라든지 월경 과다에 아주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면 처음에 사용했을 때 부정출혈이 생길 수 있대요. 하지만 한 3개월 정도 지나면 호전이 된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 방법은 청소년들에게는 접근성이 좀 낮죠. 예, 이것도 부모님이 이런 방법도 있다 정도로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궁 내 삽입 장치가 있어요. 이거는 자궁 안에 장치를 넣어서 피임을 하는 건데 효과는 3년에서 5년 정도. 예.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기로는 구리루프, 그리고 호르몬 삽입형이 있잖아요. 호르몬 삽입형으로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알고 계시는 상품명이 미레나. 예, 아주 많이 알려진 호르몬 제품이죠. 그래서 레보노르게스트렐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방출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두터워지면 난자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을 계속 얇게 유지하면서 피임 효과를 갖는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월경 과다라든지 생리통 개선에 효과가 아주 크고요. 보통은 한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또 뭐 카일리나 같은 것도 좀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리고 질외사정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죠. 네. 질외사정법은 글쎄요, 피임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으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는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니야 라고, 거의 실패해 라는 거를 좀 강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외선정의 방법이 뭐예요? 네, 바로 사정하기 직전에 성기를 질 밖으로 빼내는 거를 얘기를 하죠. 하지만 27% 정도는요, 임신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패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쿠퍼액이라고 해서 정액이 바깥으로 나오기 전에 그 오줌을 씻어내고 밀어내는 쿠퍼액이라고 하는 투명한 분비물이 있잖아요. 그 분비물에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요것은 처음 하는 것보다 이제 두 번째 만약에 관계를 맺는다 할 때 그 정자가 묻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신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아이들한테는 질외사정법은 피임법이 아니야라고 알려주셔도 네, 좋겠습니다. 자, 자연주기법이라고 우리가 배란위를 계산하는, 그래서 배란위를 계산해서 그 가임기를 피하는 방법인 거죠. 이때 우리가 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생리가 시작된 그 시점으로부터 14일째가 난자가 나오는 날짜잖아요. 그런데 이때 난자의 생존 기간과 정자의 생존 기간을 알면 요거를 잘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난자는 보통 12시간 정도, 길어야 24시간 정도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못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정자는 3일에서 5일 정도로 살아있는데 최대 7일까지도 여성의 몸 안에 살아남아 있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정자가 먼저 질 속에 있어요. 그 질 속을 통해서 자궁 안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딱 기다리기 얼마 전에, 죽기 얼마 전에 난자가 나왔다. 그럼 임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난자가 나오기 전에 정자가 살아있다, 나오고 난 뒤에 정자가 오랫동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기간이 가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임이 되는 기간은 네, 앞뒤로 이제 다 계산해서 난자가 배란이 되는 날짜를 합해서 10일 정도는 가임기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의 경우에는 생리주기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 자연주기법이 적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사후
사후 피임약이라는 건 들어보셔서 아시죠? 이거는 관계 후에 72시간 안에 복용하는 약인데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지만이 약국에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과다 호르몬으로 임신이 되지 않게, 착상이 되지 않게 하는 이론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한 달 패턴 안에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응급 상황에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피임법들을 얘기할 때 예방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피임법들을 알려주는 게 좋지, 사후 피임약처럼 관계하고 난 다음에 이 약을 먹으면 임신이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사후 피임약은 비상약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실 필요가 있어요. 원하지 않은 관계가 있었을 때 사용하면 정말로 좋겠죠. 영구 피임법도 있죠. 정관을 결찰하는 거, 난관을 결찰하는 것처럼 더 이상 임신을 원하지 않을 때 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청소년과는 관련 없는 방법들이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께서 이 피임의 전체 그림을 좀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어요. 청소년들에게 좀 현실적인 조합은 뭐냐 하면 청소년이나 20대 초반에는요, 임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수태력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높기 때문에 3중 안전망을 권장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콘돔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연주기법으로 배란이를 알아놓는 거, 그리고 이제 보조적으로 지뢰 사정까지 하는 거. 우리가 피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성병 예방까지도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근데 그 방법이 아까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네, 바로 콘돔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콘돔 사용법은 기본적으로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피임 설계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 안에서 정말로 가장 적절한 피임법이 뭘까? 설계를 한번 해보는 경험을 하시면 피임법을 다양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주 어두운 환경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건강을 확인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성관계가 된다. 이럴 때의 피임법 생각해보면 사실은 가장 고려되어야 할 건 바로 성병 예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피임법이 뭐겠어요? 바로 콘돔이라는 거죠. 안전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반드시 콘돔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을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가정을 한다면 20대 초반 여성이에요. 생리가 끝난 뒤에 10일이 지난 시점이에요. 이때 고려돼야 될 게 뭐예요? 배란일 근처잖아요. 임신 가능성이 수태력이 너무 높은 최고 시점이라는 거죠. 이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하면 콘돔 사용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라면 여러분 경구 피임약을 미리 항시 먹어주는 거가 좋을 것 같습니다. 혹은 그런 피임약을 먹어주는 건 너무 귀찮다 할 때는 임플라논, 이 팔뚝 밑에 삽입하는 임플라논 정도를 생각하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젊은 20대 초반에서는 자연주기법만 믿는 것은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임기에는 반드시 콘돔과 호르몬 피임법을 병행하는 거가 안전하겠죠.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자면 20대 초반 여성인데 생리통이 되게 심해요. 그리고 생리가 불규칙해요. 이때는 치료와 피임 두 가지 목적을 함께 생각한다면 적절한 방법은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는 거죠. 그러면 생리통도 줄일 수 있고 또 월경 과다도 완화할 수 있고 주기적으로 불규칙했던 생리 날짜를 주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임플라논을 사용한다면 장기간 효과도 있을 거고 생리통이 아주 좋아지는. 근데 좀 매일 복용하는 게 가능하다면 경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임플라논. 이게 더 적절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상황일 수 있는데요. 출산 직후에 좀 몸을 회복해야 된다. 그동안은 임신을 원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모유 수유를 고려해 볼 수도 있고요. 모유 수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호르몬 피임법이 아주 좋겠죠. 그래서 자궁 내 장치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산 후에 일정 기간이 좀 지난 다음에 자궁 내 삽입 장치로 삽입을 해서 피임을 하는 방법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이 방법은 영구히 피임은 아니야 라고 한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의미에서 상황을 하나 설정하면 밤 11시에요. 어두워요.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관계가 지나고 난 다음에야 가임기야. 확실한 배란일이야 라고 한다면 이미 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럴 땐 응급조치가 필요하겠죠. 적절한 방법은 뭐다? 그렇죠. 사후 피임약.
적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72시간 이내에 복용해야 효과가 있다는 거. 그래서 부작용으로는 뭐 생리 주기가 교란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응급이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전해야 하는 메시지는요. 성관계는 책임과 존중이 함께 할 때 건강한 성관계다. 그래서 피임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임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몸을 지키는 선택이다.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안전을 지켜주는 구체적인 행동은 바로 피임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콘돔 사용을 강력하게 피력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성과 피임 이야기를 꺼내는 게 결코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부모님들이 침묵하면요. 아이는 인터넷 뒤지고요. 친구들에게 완전하지 않은 지식을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소개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이와 함께 성관계는 뭘까? 왜 피임이 중요할까? 어떤 방법이 안전할까? 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성교육은 아이의 건강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